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제가 특별하게 시선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3월의 첫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양 증시가 1%대 상승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근 시장 안에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또 양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죠. 반도체 포함해서 시장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출발 좋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양 증시가 모두 다 갭상승 출발을 좀 했던데 이거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이제 반도체 섹터를 필두로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덕호 대표께 좀 이 부분 여쭤볼게요. 내일 경칩이라고 또 경이롭게 칩 관련 섹터들이 다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러네요. 반도체 쪽이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결국 이제 IT 업종이라든가 이쪽에 계속 특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수를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에서 이미 상위 10개 종목이 사실상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굉장히 호재들이 많았죠.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시장을 좌우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섹터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움직임들이 좋고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증시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도 이제는 시장에서의 실적 시즌을 다시 돌아보겠다라고 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저 PBR 관련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명칭 하에서 우리가 거론됐던 게 저 PBR에 있던 많은 지주사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차익 매물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섹터에 대한 테마 자체는 조금 5월까지 좀 연기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테마의 소멸이지 결국 또 이 시즌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갭 상승 자체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한다면은 이제는 2월의 무풍지대가 끝났다. 즉 우리가 어떤 언론이라든가 혹은 해외에서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생산성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체크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흐름을 체크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차영주 위원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가장 이제 주의해야 할 만한 이벤트가 궁금한데 한, 중, 일, 이렇게 미국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도 있고, 미국의 그 대선 주자 결정하는 슈퍼 화요일도 있고, 파월 청문회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 앞둔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만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나머지들은 특별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청문회 같은 경우는 대세적인 여기서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공화당이 이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이제 양회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한 4%대 중국이 경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양회에서는 한 5% 정도 선언적으로라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4% 내지 5% 정도의 그 목표 설정이냐에 따라서 대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장 기조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여건을 따지기보다는 국내 부분들이 꽤 높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투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투심이 일단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김덕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반도체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종목들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그다음에 PBR 관련주들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한 차례 좀 더 레벨업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2월에 이어서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 저 PBR이 최근에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올라갔는데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도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반도체 안에서도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종목들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그룹 최근에 흐름 강하죠. 그리고 리노스도 폴라리스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사명을 폴라리스 AI라고 변경해서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21% 정도 지금 시세에 나오고 있는데 뭐 제약사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뭐 SP소프트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도 오른 걸 보고 일단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고점에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AI가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AI 성능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우리가 전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B2B를 하는 기업이나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는 뭐 전문가분들은 이해가 하시겠지만은 사실 일상적으로 이제 AI가 소비가 되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여기에 얼마나 빠르게 기술력이 적용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안에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정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기존의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원도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리노스를 인수를 해서 아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용 AI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는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작년 12월부터 해서 계속 이런 좋은 움직임도 좀 나왔다고 보는데 물론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노스가 이제 리노스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에스텍파마까지 인수를 한다. 이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폴라리스 AI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수 자체만 가지고 뭔가를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지금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증의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이제 언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뭐 계속 개시를 하고 있죠. 뭐 서울의 이제 주요 관광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뭐 패널에 배치가 돼서 실제 쌍방향으로 언어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형태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확장성 자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급등했다가 또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조정받다가 다시 급등하고 이런 양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계속 많이 올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단 폴라리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리노스를 인수하면서 ICT 사업부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 더불어서 밑에 있는 자율 계열사 중에서 파워보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 파워보이스가 결국은 음성 AI 기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영화 뭐 아이언맨 보시면은 자비스 뭐 이거 이렇게 설계해봐 이렇게 하니까 막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기술력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에셋을 좀 끌어쓴 영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조금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오늘 고점이 뭐 9% 뭐 고가 뭐 시가가 뭐 9% 상승했다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영향들은 좀 단기적에 나온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폴라리스 그룹이 조금 주가적인 면에서 조금 실적이 전환되는 게 아무래도 1분기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3분기 이후부터의 실적들을 계속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차이다. 계속해서 AI는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섹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반도체 시장을 견인해준 포인트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상회를 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도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서워요. 이게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건 사실 조금 무섭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이제 할 때 네. 이제 그 이수연 앵커가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무섭죠. 네. 근데 무서운데 일주일 전에는 안 무서우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자라는 거죠. 일주일 전에도 동일한 모양이었고 지금 일주일 동안도 계속해서 올랐었죠. 급하게 올랐었죠. 이런 거에서 심리적으로 무서운 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3빌딩 그 여러분들 그 잠실은 롯데타워 그 올라가가지고 그 유리바닥을 그 유리바닥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서 공포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공포감을 느낍니다. 공포감을 느끼지만 우리가 거기 올라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최소한 그 유리가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섭냐 안 무섭냐는 과연 이 인공지능이 어떠냐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만의 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이 HBM과 GPU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면 과잉 생산에 대한 얘기를 서둘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어떤 제조업이든지 돈이 되는데 경쟁이 안 뛰어드는 건 없죠. 우리가 지금 GPU하고 HBM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생산을 양산을 했다 뭐 마이크론도 뛰어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있고 TSMC도 뛰어들고 있고 인텔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결국 내년에는 과잉 생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19년에 D램이 재고 사이클에서 과잉 투자가 늘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경쟁 업체들도 이 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챗GPT, 클로바엑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소라 AI 이런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중에 인공지능을 안 하는 기업이 있나요? 지금 다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5년, 10년 뒤에 퍼포먼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퍼포먼스예요.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언제까지? 올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년 정도 되면 저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을 하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사시는 분들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을까요?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추세이고요. 이 추세를 현재로선 올라타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제가 MTN에서 지금 한미반도체, 삼성,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것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단 저도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트레이딩 스탑을 거는 거죠. 어느 정도 하락하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만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저는 두려워할 상황은 없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스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딩 스탑이다라는 것을 보고 이 추세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물건 몇 개 파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B2B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이 대의명제를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랐긴 했는데 지난주엔 안 올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지난주에 봤으면 또 그 자리에서가 더 싼 가격이긴 했잖아요. 근데 수요가 일단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은 계속해서 AI 반도체가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은 것 같고요. 우리 김덕호 대표께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HBM 대표 주자 하면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잖아요. 오늘 두 종목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에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그래도 투자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반도체 지수가 4%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상승을 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든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과연 반도체를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한 사람 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 투자자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미 반도체 하나 종목만 본다라고 치면은 지금 들어갈 때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ETF를 한번 예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 ETF라고 하는 것도 뭐 종목들이 여러 개가 담겨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방향성들을 좀 가늠하기 굉장히 쉬운데 뭐 앞서서 거론하셨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리노공 이런 많은 기업들, 뭐 HPSP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 타이거 반도체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뭐 코덱스 반도체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은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뭐 이미 6% 이상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것만큼의 상승은 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만큼 우리가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나오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가 반도체 자체에서의 성장성은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HBM이라든가 반도체 장비주 쪽 이쪽을 보면은 장비주 쪽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지금 뭐 최근에 마이크론이 다시 이제 뭐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또 다시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양산 캐파에 있어서 삼국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보다도 일단은 캐파 자체를 먼저 가져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비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영향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ETF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약 10% 가량 좀 더 높게, 그러니까 10% 가량으로 더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실 때는 당연히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쪽 얘기하신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에 잘 갔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못 갔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하루에 어떤 시장만 가지고 판단하시기 좀 오히려 오해가 있고 곡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말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뭐 오늘 지금 뭐 움직임이 좋았던 이수페타시스, 뭐 제가 처음에 원고 받았을 때는 뭐 사실 뭐 5%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계속 이제 꾸물꾸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납품했을 때 엔비디아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 더불어서 북미향 고객사들의 수주를 계속 강화하더라. 이번에 엔비디아도 뭐 데이터 센터향 수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어떤 이제 이 뭐 한미 반도체가 맞냐 틀리냐, 이수페타시가 맞냐 틀리냐라고 고민하실 거라면은 어차피 투자하실 종목을 나누어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의 어떤 지수화 형태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이야기 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 나와서 우리 차영주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들어보고 싶은 게 앞서서 애프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수페타시스 오늘 힘이 정말 좋거든요. 그동안 사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했던 기판 대표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필두로 이쪽 더 섹터 갈 수 있는지 다른 종목도 그 낙수효가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 있었던 것들, 이런 표현을 좀 표현을 하면 이수페타시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주변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따라오지 못했다가 이제 오늘 올라온다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HBM에 대한 트리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대해 그리고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공정이 막 올라갈 때 전공정도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전공정이 못 가죠. 결국 우리가 HBM 싸움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삼성전자도 이제 HBM을 하고 마이크론이 HBM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 검증된 업체들이 이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장비주들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HBM이라는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빠르게 쌓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노하우죠. 여러분들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아이들과 게임놀이 할 때 위를 쌓는 게임들을 하실 때 이게 블럭이 아니면 정확히 쌓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블럭이 아니에요. 웨이퍼를 위로 쌓아가지고 전원을 연결해서 일정한 전원이 통과되게 한다면 이것도 쉬운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심지어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휴대폰 위에 손을 얹을 때 정확하게 0.0001mm도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그대로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우리가 쌓는다라는 개념에서 쌓아서 전원을 연결해서 안정성을 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이제 검증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들을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중심주는 삼성 하이닉스를 두시고 그 중심주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겁이 나는 분들이 장비주를 사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장비주를 트레이딩하자. 하지만 내가 이 인공지능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월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월하다. 그 채팅에서 이수페타가 낙수효과 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기판 안에서의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성, 대덕전자, 심텍 같이 강하고요. 자, 짧게 우리 김덕호 대표께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강한데 IP나 CXL 쪽은 더 어떻게 보면 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HBM도 이제 성장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뭐 CXL이 뭐 지금 기술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관련주들만 급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XL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이미 HBM3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너무 조급하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향의 이제 CXL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양산을 이제 공급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은 이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CXL 자체만을 테마로 엮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만약에 좀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비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HBM3를 뺏길 것 같으니까 CXL에 삼성전자가 올인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차라리 HBM3와 CXL이 이제 연장세에서 다음 차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좀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터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